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거 이제 사회문화 11강 요거 범죄하고 이제 법에 관한 얘기인데 뭐 예금 그러니까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뭐 범죄 저지르는 거. 이거 뭐 통장을 빌려서 남의 통장을 빌려서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거에 관한 글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았어요. 어렵습니다. 이쪽 쭉 읽어지다가 이쪽 부분 그죠? 이쪽 부분 뭐 교사범, 방조범, 그다음에 또 방조했던 행위, 그다음 방조의 고의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방조했던 고의라 그래요. 요 고의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부분 뭐 정범에 대한 고의랑 그리고 진짜 방조에 대한 고의랑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들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읽기는 뭐 그냥 쭉 읽어지는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고 요 부분 조금 이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요 문제 3번에 요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 방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정범에 대한 고의 그다음에 그 방조의 고의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는 요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문제 3번에 2번 요거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미필적 고의랑 뭐 확정적 고의 요걸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겁니다. 이 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 방조의 고의랑 정범의 고의 요거 두 개 이제 구분하는 거 요 부분 좀 깊이 생각했는데 일단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이제 모아놓은 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어차피 뭐 사고 과정을 기르면 되니까 뭐 이게 똑같이 뭐 수능에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기른다는 방식에서 한번 보면 된다, 좀 볼 거다 하는 거고 또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지문 내용이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휘도 약간 어려운 편이었으나 요거 이제 내용이 어려운 게 있었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어휘가 어렵고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어렵겠죠. 단순 내용 일치라도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단순 내용 일치였고 추론이 좀 섞여 있는 문제들 이유로 적당한 것은 뭐 답은 금방 찾는데 왜 틀렸느냐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문제 이거 3번인데 3번 이놈 이것도 보기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과정을 설명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3번, 2번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찾아져요. 맞겠지. 뭐 어려운 푸시 뇌피셜을 풀면 금방 풀리는데 문제는 해설지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고 이제 그 해설지에 이렇게 해설이 돼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이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찾아낸 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 때 할 거고 이건 뭐 4번 뭐 어휘가 그냥 풀면 되고 할 겁니다. 요건 좀 같이 읽어보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그죠? 요거 이제 사문단에 있는 내용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죠? 그래 한번 해볼게요. 어휘 사문단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히 지금 한번 보고 갈까? 지금 일단 요약을 여기 할 거고, 그죠? 일단 요약하기 전에 사문단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었어가지고. 내가 뭘 연구를 했었냐면, 방조범이 이제 성립하려면, 그죠? 요약하기 전에 요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이해되면 혼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1, 2, 3, 4문단이죠. 이 4문단, 요 부분. 요 방조의 고의에 대한 얘기,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이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요 세 가지 어떤 그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일단 정범이 범죄를 저질러야 돼. 얘가 범죄를 저질러야만 뭐 방조범이 방조범이라는 어떤 존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정범이라는 게 나쁜 놈, 범죄자. 이놈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이게 방조범이라는 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그 이외에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방조 행위는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적 방조, 그러니까 도구를 줬다거나 이거 은행 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복면을 주고 권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도구를 제공한 거야. 그게 이제 방조 행위고 정신적 방조라 그래가지고 막 야야 은행 가서 돈 훔쳐 이렇게 막 부추기고 막 격려하고 이런 걸 정신적 방조를 한다. 이게 방조 행위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방조의 고의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지 방조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나쁜 놈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그다음 방조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방조의 고의에 대한 설명할 텐데 이 두 가지 이중의 고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문에는 없는데 찾아본 거예요. 이중 고의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려면 일단 첫 번째 방조의 고의 이거는 방조범의 행위가 나쁜 놈이
정범, 응? 이 도둑놈, 이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하는데 방조를 했냐 안 했느냐. 방조를 어떤 고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이거 그런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록 의도했을 때 그건 이제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고의라고 한다. 이게 법적 형법으로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적극적 고의가 있고 소극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용인하는 거, 요 두 가지 있다. 일단 이런 고의, 이제 고의, 그 범죄가 일어나도록 냅두는 거, 범죄가 일어나도록 의도한 거, 의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도 방조의 의도라 그래가지고 일단 방조범의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방조의 의도가 방조의 고의랑 정범의 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방조의 고의라 있지만 뭐 정범의 고의라고는 하지 않고 뭐 정범에 대한 고의랑 그다음에 뭐 돕는 것의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 뭐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이건 뭐 찾아보니까 요거는 정범의 고의라고 하고 요거는 방조의 고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변호사들이 이렇게 불러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보일 겁니다. 그 이제 이 두 가지가 성립돼야지만 이 중에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조의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뭐 의도가 있었어. 범죄가 일어나도록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방조의 고의입니다. 실행 행위를 방조한다. 그러니까 뭐 권총도 사다 주고, 안면 마스크도 사다 주고, 안면 마스크, 두건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이제 적극적인 어떤 확정적 고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미필적 고의라 그래가지고 눈 감아주는 거 막 은행 털러 가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눈 감아준 거야, 그죠? 택시 기사가 막 범인이 막 마스크 쓰고 막 권총 꺼내가지고 어떤 뭐 은행에 가주세요, 신한은행 가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택시 기사가 끝까지 택시를 태워줬어. 방조죠, 방조 행위인 거지. 그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눈 감아준 거야. 알고 있었잖아. 용인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지. 방조를 했다는 거지, 방조의 고의. 그 다음에 요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정범의 고의라 그래가지고 이 둘 다가 성립해야지만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은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돼. 에? 방조범 이놈이 이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방조의 고의가 뭐냐? 정범의 고의, 그러니까 이놈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건 이제 정범의 고의라 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이제 방조의 고의. 다시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방조의 정범의 고의고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범의 어떤 실행 행위가 어떤 행위가 정범 나쁜 놈이 어떤 행동이 구성 요건적 결과 이게 뭐냐면 불법적인 겁니다. 불법을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제 정범의 고의라는 건데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그겁니다. 얘가 이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으면 이제 방조범이 이제 성립되는 거지. 그죠? 이거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첫 번째 이 사실을 알았어. 정범의 고의가 성립되죠. 이 사실을 아는데도 도와줬어. 눈 감았어.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눈을 감았거나 용인했거나 이 두 가지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방조의 고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 뭔가 범죄 행위를 할 것 같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지. 응? 적극적으로 도와준 놈은 이거 뭐 공범이지 뭐야. 소극적으로 눈 감아준 거 이것도 뭐 방조의 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필적 고의로. 그죠? 범죄예요. 또 물론 뭐 죄가 좀 작겠지 이놈보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 찾은 거고 또 인터넷 찾은 거고 이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범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그러니까 정범이 이 범죄 행위를 하는 어떤 이 행위 자체, 범죄 행위를 하는 이 자체를 아느냐 모르냐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 이거만 언급돼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건 이제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요까지 이렇게 설명돼 있단 말이에요. 정범의 고의는 사실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까지 설명이 돼 있었어야지. 이 지문으로는 모자란 거죠. 이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는 이 범죄 가사가 범죄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느냐, 그런 사실을 아느냐, 누가 방조범이
그까지 설명이 돼야지만 정범의 고의고, 그죠? 그 다음에 방조의 고의는 그걸 알고 도와준 거야. 적극적으로 도와주든 소극적으로 미필적 고의든 간에. 그게 이제 방조의 고의입니다. 이 두 개가 성립하면 방조의 고의가 된다는 얘기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네? 방조의 고의, 그죠? 하여튼 이중의 고의라고 불러요. 이중이니까. 한 단계, 두 단계가 다 있으니까, 그죠? 이래 보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지. 조금 되는데, 이거 문제에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나중에 이거 3번에 2번 풀면서 다시 설명할 텐데, 요거, 이쪽 부분도 조금 이상하다. 이 문제가 이 문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어려운,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요약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문에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11강, 그죠? 사회문화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금 계좌를 우리 빌려주기도 하고, 통장 가지고 뭐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을 한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한 도둑놈이 자기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막 그걸 글로 돈을 모으고 그러지 않겠죠. 왜냐면 잡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의 통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뭐 범죄 은닉금을 때려 넣고, 그 막 돈을 빼내서 쓰고, 그러니까 뭐 경찰이 잡으러 가면 그 예금 계좌 주인은 막 노숙자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통장을 대여하고, 이거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에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정범, 이게 진짜 정범, 나쁜 놈. 진짜 돈 빼가는 놈, 요 놈. 그 다음 교사범, 이거는 이제 막, 막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면 떼돈 벌 수 있어. 부추기는 놈, 교사범. 이건 처벌이 같아. 근데 방조범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통장 빌려준 놈, 방조범. 그죠? 죄는 좀 약한데, 이것도 범죄입니다. 이것도. 통장 대여하신 것도. 그죠? 하여튼 그렇다. 이거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 그냥 통장만 빌려주면 내가 뭐 한 달에 뭐 15만 원씩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수들한테 막 혹해가지고, 빌려주기만 하면 되나? 뭐 이래가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뭐, 은행 거래 다 막히고, 잘못하면 벌금도 내고, 막 그래요. 통장 함부로 만들어서 빌려주면 안 돼요. 지금부터 통장 함부로 개설을 못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근데, 개설해가지고 괜히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공짜로 줄게, 막 그냥 줄게, 아무 일 안 해도 통장만 빌려주면 줄게. 그거 혹해가지고 돈 빌려줬다가, 은행에서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 돼가지고 그 은행도 계약, 그 계좌도 못 쓰고, 나중에 뭐 벌써부터 빨간 줄 꺼져가지고,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통장 빌려주면 안 돼요. 그죠? 뭐 죄는 처벌은 얼마 안 하겠지.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그 사람 통장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은행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금 카드도 못 만들죠. 뭐 현금카드 못 만들지, 신용카드 못 만들지, 뭐 신용 불량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빌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 알바 보고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거야 뭐 개인적인 얘기고. 자, 설명해 봅시다.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뭐 타인 명의의 어떤 예금 계좌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 도둑놈이, 나쁜 놈이, 타인의 사기꾼 놈이 타인의 명의 어떤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따 이거 본문에서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법을 법을 만들어 놓,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한 거를 그 법정주의, 이거 이제 어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벗어나는 거는 뭐 범죄가 안 되겠지. 어쨌든 간에 그 죄형 법정주의라 그런 거 설명할 거고, 구성 요건이 뭐냐면은 본문에 설명하겠지만, 이거 뭐 불법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요건이 맞아지면 그건 불법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금융실명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을 가지고 내가 내 통장을 가지고 내 돈을 찾아. 이거는 뭐 금융실명제에 걸리지 않죠. 근데 내 통장을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남이 뭐 돈을 어떻게 막 거래한다? 금융실명제에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거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에 안 걸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범죄꾼이 이제 남의 통장을 빌려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빼달라, 저렇게 뭐 입금하고 빼달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지. 그죠? 나는 금융실명제법에 안 걸리지. 내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건네주고 수수료 받아먹고, 그거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범죄예요. 그죠? 아까 말했지만 그 걸리면 은행에서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쟤는 뭐 방조범은 뭐 얼마 뭐 벌금 처벌은 좀 약한데, 은행에서 막힌단 말이지. 은행에서 막히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현금카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뭐 돈을 뭐 살 때마다 현금 가지고 현금 계산해야 돼요. 엄청 불편해집니다. 괜히 이런 거 뭐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래가지고 괜히 했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처리하는 방법은 뭐 정범, 교사범, 뭐 방조범 이거 세 개에서 설명할 텐데, 정범은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 놈이고, 요걸 교사하는 놈, 부추기는 놈 옆에서 그죠? 나쁜 놈이죠. 이 놈도 같이 처벌받고, 방조범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통장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그 통장만 대행해준 놈, 요 방조범입니다. 여기 공범, 요거 두 개를 이제 공범이라 그러죠. 처벌은 좀 약하다 이런 거. 방조범은 성립학교 아까 설명했죠, 그죠? 요거 세 가지 성립돼야 됩니다. 조건이 일단 범죄를 저질러야지. 범죄를 안 저질러면 방조범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이놈이 범죄를 저질러야 돼. 일단 범죄 행위를 해야지. 그래야지 방조범이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조 행위가 돼야 되고, 방조 행위는 또 뭐냐? 방조 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그 물질적으로 뭐 방조 행위를 했다, 뭐 은행 털이를 하는데 권총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두건을 사줬다든지, 뭐 이런 거죠. 물질적 방조. 그 다음에 정신적 방조. 격려해서 잘한다. 은행 털어야지. 그거 좋아. 착한 일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격려했다든가. 이거 정신적 방조.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방조의 행위고, 범죄의 고의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정범의 고의가 성립되고, 정범의 고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범이 범죄 행위를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런 어떤 사실을 안다. 그게 정범의 고의입니다. 그죠? 방조범이, 요놈이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을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죠? 정범이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방조범이 아는 거야. 그게 이제 정범의 고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조의 고의는 뭐냐? 그거 알면서 도와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일단 아는 거를 정범의 고의라 하고, 알면서 도와준 거를 방조의 고의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방조의 고의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일단 요거 아까 깊이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는 아까 말했듯이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고의가 뭐냐? 뭐 일단 어떤 의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게 범죄자인 걸 알아. 범죄인 걸 알아. 또 그것도 범죄 행위 결과 발생을,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알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생길 거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일단 이거 범죄 행위라는 걸 알아. 생각만 한 거죠, 그죠? 두 번째,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발생할 거다. 끝까지 의도를 한 거야. 의도까지. 의지가 있었던 거지. 요까지를 이제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고의. 그죠? 두 가지. 확정적 고의냐, 어떤 미필적 고의냐. 확정적 고의는 아까 말했듯이, 뭐 고의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막 도와주고, 뭐 사주고, 뭐, 그죠? 그런 거, 뭐 부추기는 거. 근데 미필적 고의는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아유, 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뒤에서 막 옷 갈아입고 막 마스크 쓰고 권총 꺼내가지고 뭐 우리은행 가주세요. 이거 뭐 도둑질하고 가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택시 기사는 눈 감아주는 거지. 더블로 줄게요. 그래갖고 돈 받아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범죄 미필적 고의로 걸리는 겁니다. 방조죄죠. 방조범으로 걸리는 거지. 그죠? 처벌은 약해요. 처벌은 약한데. 하여튼 요놈들보다 조금 뭐 처벌은 약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신고를 해야지. 통장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대여를 하게 되면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그죠? 방조범 되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이 통장 빌려달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통장 빌려주고 뭐 한 달에 뭐 수수료 한 100만 원 줄게라고 하는데, 혹해가지고 빌려줬다가 아까 말했듯이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조심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이 공짜로 100만 원 준다는 거 다 무슨 다 뭐 그거 뭐 다 그냥 뜨거운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보고 간단히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본문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고 일단 본문부터 한번 봅시다. 천천히 봅시다. 이거 볼만해요. 조금 어려워요. 봅시다. 잠시만 쉬었다가 잠시만요. 예, 봅시다. 본문 봅시다. 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이거 타인이 야 통장 좀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예금 돈 좀 찾아올래? 이런 거 제한을 받을 때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사기꾼 놈일 수도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막 넣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네 통장에 돈 얼마 들어갈 테니까 그거 나중에 나한테 좀 1,000만 원 들어갈 테니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나한테 건네주고 한 100만 원 정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혹하지. 그죠?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거기에. 뭔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 통장에다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남의 통장에 할까요? 그죠? 범죄죠.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어떤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가지고 네 딸이 잡혀있다, 네 아들이 잡혀있다, 돈을 걸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경찰이 덮치면, 예? 나는 모르는 사람이 노숙자고 이런 거죠, 그죠?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의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타인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 쭉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이 나쁜 놈, 그죠? A, 피해자 B. 이제 이거 울고 불고 하겠지, 그죠? 피해자가 딸을 돌려달라, 그죠? 돈을 다 줄 테니 딸을 돌려달라, 그죠? 무사히만 보내달라 이런 얘기 하겠죠. B가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C, 노숙자, 그죠? 노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A가 C 몰래, 이 노숙자 몰래, 그죠? C의 명의 어떤 그 계좌를 개설했어. 사용하는 거. 그러면 C는 몰라. 아무것도 또 어디 노숙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C가 이제 멀쩡한 놈이야. 근데 백수야. 돈이 필요해. 그죠? 그럼 수수료 좀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셔가지고 C가 개설을 했어. 이제 계좌를 A가 이제 사기꾼 놈이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그죠? 예금 계좌 대여이다.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주고, 이때는 이제 C가 이제 그 알바니까, 그죠? 도장하고 예금하고 다 넘겨주고, 예금 통장하고 다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제 예금 계좌 대여.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ATM 기계에 가지고 돈을 뽑으면 되니까,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되는 거지. 그죠? 지 통장처럼 쓰는 거지. 이 사기꾼 놈이. 네,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명의를 지 마음대로 개설해가지고 지가 막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C한테 알려주고 대신 아는 대신에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세 번째 방법은 C가 A의 부탁을 받고 C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 인출을 해서 A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을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얘한테 건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통장에 1억이 들어갈 텐데 그거 100만 원은 네가 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나한테 현금으로 갖다 줘. 이런 방법. 그죠?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전달해 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들 중 첫 번째 경우, 얘는 C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 왜냐하면 C도 피해자야. 몰랐어. C는 내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통장에 있다고 이렇게 그죠 되는 거죠. 어디 가서 그냥 노숙자니까 그냥 어디 잠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지. C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 노숙자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C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C가 지금 개설해가지고 통장하고 예금 통장하고 다 빌려줘버리는 예금이 되거나 아니면 통장이나 도장은 얘가 갖고 있어, C가. 백수 C 이놈이 가지고 있어. 근데 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돈을 건네주고 거기에 일부를 먹고, 그럼 이것도 공범이잖아. 처벌 받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 문단 봅시다. 이 문단,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제 구성 요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구성 요건이 뭐냐? 구성 요건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법률, 법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글로 막 써놓은 거야.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게 범죄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미리 정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장에 해당하면 범죄인 거지. 예. 그거를 이제 구성 요건이라 하는 겁니다. 구성 요건. 구성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이제 범죄다.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판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겠지. 그렇죠?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그것을 재형법정주의라 한다.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미리 법이 있어야 돼. 응? 법에 없는 거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먼저 법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 있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만들겠지. 야야 빨리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겠지. 그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전 안에 쓰여져 있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건 이제 죄가 안 된다. 그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죠? 꼼꼼히 법을 잘 만들어야지. 그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사기죄지 뭐. 그죠? 형법에는 이제 사기죄로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한데 써놨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네요. 법을 빨리 만들어 놨구나. 그죠?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 요건은 예금 계좌 뭐 이런 거 대여 이런 거는 금융실명제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거 예금 계좌 이런 거는 어떤 형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금융실명제법에 있다. 그 얘기네요.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내 통장에 거를 써라. 그게 이제 금융실명제잖아요. 근데 명의자가 아닌데 남의 통장으로 뭐 거래하는 그거는 불법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의 위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로 막 뭐 돈 빼고 하는 거 다 안 된다. 무조건 다 안 돼. 아무리 뭐 착한 행동을 하려 해도 다 범죄다. 범죄의 구성 요건이다. 그죠?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면 범죄라는 거죠. 그죠?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장 주인이 그 자기 통장을 가지고 돈 자꾸 빼고 넣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금융실명제법에 딱 맞는 거지. 그걸 내가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쓰고 앉아있고 그거 다 금융실명제법에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이거 뭐 금융실명제법에 바로 위배되네. 내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통장을 빌려줬어? 불법이지. 그렇죠? 금융실명제법의 불법이지. 그렇죠? 즉 아까 C가 누구였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겠네요. 그죠?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A에게 빌려주어 A가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성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불법이라는 얘기지. 어느 법의 형법이냐? 아니죠. 금융실명제법입니다. 그죠? 형법이 아니고, 그죠?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 이런 거는 재형법범죄에 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고, 요건 이제 금융거래법에 위반하는 거지. 그죠? 통장 빌려주고 뭐 하는 거. 통장을 대여해주고 뭐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 불법입니다. 어떤 법에? 금융실명제법의 불법이라는 거죠. 잠시만 조금만 쉬었다가 잠깐만요. 이건 3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잠시만요. 3문단 봅시다. 3문단.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통장과 도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어떤 범죄자 이놈이 이제 그 부탁을 하겠지. 네 통장에 1억이 들어갈 테니까 그 1억을 100만 원만 빼고 나한테 이걸 나머지를 나한테 줘.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금융실명제법에는 범죄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내 통장 가지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가 빼가지고 뭐 누구한테 주든 하늘에다 공중에다 뿌리든 뭔 상관이야. 어쨌든 금융실명제법에는 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이 뭔데? 자기 통장으로 자기 도장으로 자기 거래를 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통장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 그죠? 그게 이제 금융실명제법이니까 거기는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거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범죄꾼 나쁜 놈이 내 통장에다가 어떤 1억을 나쁜 그 범죄 자금을 내 통장에다 넣은 거야. 그러면 내 통장에서 100만 원만 떼고 나머지 돈을 나한테 줘. 나한테 달라고 하겠지. 나쁜 놈들이. 그죠? 그러면 범죄꾼들은 100만 원 정도 잃더라도 몇 억을 지들이 주머니에 차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오면 나는 돈 찾아달라고 해서 돈 준 것 뿐인데요.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처벌 받습니다. 처벌 받아요.
은행 거리 정지되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정범은 아니니까, 어떤 뭐 처벌을 받는다. 가담한 것이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타인의 어떤 뭐, 물론 뭐 내가 내 통장 가지고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 그리고 100만 원을 빼고, 뭐, 나머지 돈을 그 범죄자한테 줬다. 그것도 범죄 가담한 거잖아요. 범죄자가 돈을 벌었잖아. 그죠? 가담한 거지.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이제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되네요. 규정해놨네. 예. 그러니까 막 부추기라고 막 하면 돈 떼돈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놈, 요 교사범. 그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요 방조범. 통장 빌려주면 방조범 되겠지. 부추기진 않았으니까 방조범이 되겠네. 그죠? 통장 빌려준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이제 규정한 어떤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성립한다는 얘기, 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형법에 적혀져 있어요.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서 공범이라 한다. 정범이 아니니까 뭐 부추긴 놈이나 아니면 좀 도와준 놈이나 다 공범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정범이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공범들이 있겠지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이라 한다. 그러니까 공범, 정범, 그다음에 정범, 공범에는 요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범죄 구성 요건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다 합쳐져야지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이런 범죄 유형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이들 모두 그 범죄에도 정범이다.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범들이 여럿이 모여서 어떤 뭐 모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그죠? 범죄가 성립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이제 필요적 공범이라 하는데, 야, 너도 필요적 공범이네, 니도 필요적 공범이네 하지만 전부 다 정범입니다. 정범 모두 다 정범이에요. 모두 다. 그 중에는 뭐 조금 뭐 방조범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방조범이 있어야지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놈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좀 방조만 좀 했는데요. 근데 그 방조범이 없으면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그게 공범이 되는 게 아니라 정범이 되는 거라는 거죠. 꼭 필요한 놈인 거죠.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예금 계좌 대여의 범죄. 그러니까 예금 계좌를 빌려줬어. 그죠? 그건 빌려주는 놈과 빌리는 사람. 이 나쁜 놈이죠. 두 사람 다 있어야지만 성립하잖아.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그러니까 누군가 대여를 했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둘 다 필요적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니까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나 둘 다 정범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뭐 실질적으로 뭐 사기죄를 저질렀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통장을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어떤 죄가 이제 구형이 되냐면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람 정범이에요.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지. 그죠?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관해서는 통장 빌려주기만 한 놈도 정범이라는 거지. 처벌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무죄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문단인가요? 다음 문단 1, 2, 3, 4 네 번째 문단 봅시다. 공범 중에는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범 중에 교사범 얘는 이제 원인을 제공했죠. 막 부추기고 막 들쑤시고 막, 그죠? 돈 벌어 그죠? 했으므로 이미 범죄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얘는 원인을 제공했잖아. 총도 사주고 막, 응? 복면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은행 가서 털어라, 시간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교사범이 더 나쁜 놈이지. 근데 이거 방조범, 단순히 도와준 거야. 방조범 뭐 택시를 태워줬어, 그냥 끝까지 차를 실어줬을 뿐이야. 방조범 보다 이제 교사범이 더 나쁜 놈이겠지.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 그러니까 뭐 정범과 비슷해. 그래서 받는 데 비해서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방조범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 외에, 이게 뭔 말입니까? 일단 방조범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정범이란 이 도둑놈, 나쁜 놈이, 사기꾼 놈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범죄가 일어나야지만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이놈이 범죄를 일단 저질러야 돼. 그래야 방조범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이외에도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요놈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 봅시다. 첫 번째 요건이 방조 행위, 그 다음에 방조의 고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방조 행위는 쉬워요. 정범이 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 범죄하는데 좀 용이하게, 뭐 권총도 필요해, 복면도 필요해, 그죠? 가방도, 돈 넣을 가방도 필요해. 은행 털러 가는 거지, 그죠?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 총도 사주고, 복면도 사주고, 큰 가방도 사주고, 물질적 방조죠.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이미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야야, 돈 떼돈 벌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잘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정신적 방조다. 이렇게 여기 해당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요게 어렵지.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정범의 범죄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조의 행위를 해야 되고,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의로 방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범죄를 저지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준 거야. 범죄가 일어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준 겁니다. 방조를 고의로 했다는 거야.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방조를 하는데 내가 의도는 없었는데 방조를 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범죄를 저지를 걸 알았다는 얘기지.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중 고의라고 해요. 방조의 고의를. 아까 설명했지만, 그죠? 계속 봅시다. 우선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기꾼 놈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느냐, 그걸 아느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걸로는 해석을 못해요. 요걸 여기서만은 추론을 못하는데 다른 걸 찾아보고 안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뭐 추가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정범이 저지르려는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게 뭔 말이냐? 풀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정범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사실에 이제 고의가 있냐 얘기지. 정범이 고의를 가진 게 아니라 방조범이, 지금 뭐 방조의 고의잖아요, 그죠? 방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범이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로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방조범이 이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냐는 얘기지. 인정돼야 하고, 두 번째, 이중이니까 우선이니까, 그죠? 일단 나쁜 놈이, 사기꾼 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아느냐. 두 번째, 방조범 자신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 범죄 사실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 이거지. 내 지금 행위가 거기에 범죄 행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결국 고의라는 거는 의도잖아요, 그죠? 의도잖아. 그러니까 정범이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걸 알고 있었느냐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범죄에 도움 될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얘기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터넷 찾아봐도 뭐 잘 안 나와. 뭐 변호사들 보는 거라고 글이 어려워요. 막 상당히 어렵고, 뭐 예를 들어 놨는데 뭐 마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어, 이거 봐고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뒤에 문제가 풀려요, 연시로 하면. 그죠? 이거만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 보면 돼요. 일단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느냐가 이제 정범의 고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범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알았느냐, 그게 이제 방조의 고의거든요.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 이 두 개가 성립해야지만 이 방조의 고의가 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고의, 이중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만 이겁니다. 그렇죠? 이중 고의라 그래가지고 방조범의 행위가 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아는 거를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정의거든요. 정범의 고의는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정범의 실행 행위가 구성적 요건, 구성적 요건이 약간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다는 어떤 그 범죄 성립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범죄 행위라는 것을 실현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거든요. 이 사실을 아느냐 이거지, 방조범이.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고, 첫 번째 정범의 고의,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면 정범이 나쁜 짓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거, 그걸 아는 거를 방조의 고의라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아는 거를 정범의 고의. 내가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범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 거 아는 거를 방조의 고의. 고의가 뭡니까?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조금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다 보였나? 다 보였죠? 이 지문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뭔 말이지? 그죠?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좀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됐죠. 그죠? 그래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형법에서 고의란, 이제 고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 알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고의라는 게. 그죠? 야, 근데 고의로 했잖아. 알면서 했잖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고의로 했잖아. 알면서 했잖아. 같은 말인 거죠. 형법에서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이것도 이중이네. 그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의죠, 그죠? 또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어.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지. 원했던 겁니다. 의도했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또 그러기를 또 의지가 있었어. 범죄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 의지가 있었어. 의도가 있었어. 그건 이제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는 그 의도랑 고의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 이거는 뭐 은행 털이를 해라, 뭐 시키기 위해서 막 장갑도 사주고, 마스크 사주고, 그죠? 권총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용인해버린 거야. 이게 소극적이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 이놈이 도둑질 할 거는 알고 있어. 복면도 쓰고, 우리 은행 가주세요라고 해놓고, 마스크 쓰고, 장갑 챙기고, 권총 꺼내고, 가방도 챙기고 있고, 복면 쓰고 있고, 은행 털어야지. 이런 얘기하고 앉히고. 이거 뭐 알잖아요. 택시 기사가. 그죠? 그걸 용인해버렸어. 은행 털러 가세요? 이런 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지. 그 택시 기사는 법에 걸립니다.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방조범의 이제 구성 요건 중에 방조의 고의는, 이 방조의 고의라는 게 요거는 이 뒤에 있는 게 요걸 방조의 고의라고, 요건 이제 정범의 고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방조의 고의는 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방조의 고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가 있고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방조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 이제 뒤쪽에는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려면 이게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정범이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소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게 이제 방조의 고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있어야지 뒤에 게 방조의 고의 성립하게 되니까, 결국 전체 덩어리를 보게 되면 방조의 고의라고 하지만 그 앞에는 반드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방조의 고의는 뒤에 걸 말하는 거겠죠.
방조의 고의는 되게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냥 용인해 준 거야. 방조를 해준 겁니다. 이거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이거 뭐 공범이지 뭐야. 뭐 적극적으로 한 거는 뭐야. 교사범이죠. 교사. 교사잖아요. 부추기고 막 격려하고 막 교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방조만 한 거야.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많죠. 또한 정범에 대한 고의, 요거 말하는 겁니다. 정범의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는 거지. 정범에 대한 고의, 그러니까 뭐 그놈이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적극적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정범의 어떤 고의가 이 막 어떤 도둑질을 하고 뭐 사기꾼 뭐 은행을 털고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하는 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 그러니까 어떤 방조범이란 사람이 뭐 이거 그 정범이 뭐 몇 시에 털러 가고 뭐 은행 뭐 언제 몇 시에 털고 나오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확정적 고의라 하는 거고,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은 그냥 뭐 대강 좀 뭐 은행 털러 가는 거 같네 뭐 이 정도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필적 고의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준 거지. 그것만 있어도 이제 눈 감아준 그 정도 조금만 알아도, 소극적으로 조금만 알아도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정범이 범죄 저지를 것이란 것을 아는 게 정범에 대한 고의, 정범의 고의죠. 그죠? 조금이라도 아는 거를 정범에 대한 고의라고 하는 거니까, 미필적 고의 조금만 알아도, 강선할 고의 용인만 해줘도 그것만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죠? 근데 뭐 어떤 정범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다. 뭐 누가 누군지 몰라. 디테일하게 몰라. 그 뭐 몇 시에 털러 가고 뭐 어떤 권총을 가지고 뭐 은행을 어떤 위협해가지고 뭐 돈을 뭐 챙겨오고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몰라도, 인적 사항 자체를 몰라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미필적 고의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가능성만 알고 용인만 해줘도 정범에 대한 고의가 뭐 성립한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죠? 그 이제 본문만으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고, 뭐 제가 만들어낸 어떤 설명으로만 정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만든 건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된다. 그죠? 우리가 어차피 뭐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뭐 어떤 법적인 내용을 뭐 테스트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정도 사고만 해도 사고력을 키웠다라는 정도 의의만 가집시다.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뭐 법을 뭐 전공을 해야지 뭐 로스쿨 뭐 가야지 뭐 아는 거지 이거 뭐 모르겠어요. 디테일하게는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다시 영상을 또 업그레이드 하든지 할 텐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뭐 조금 부족한 부분 또 채워 나갑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예, 문제 봅시다. 1번 내용 일치, 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네요. 봅시다. 공범에 대해서도 이제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공범에 대해서도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일단 뭐 공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재형법정주의가 뭡니까? 재형법정주의라는 거는 이네요. 재형법정주의는 일단 뭐 어떤 법률이 처벌을 했던 행위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뭐 법전에 한글로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지만 재형법정주의,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범에 대해서도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면은 공범에 대한 얘기가 어딨냐? 111-1. 그러니까 공범이 뭐냐면 교사범과 방조범이잖아요, 그죠? 통틀어서 공범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부추긴 놈이 교사범이나, 그죠? 행위를 도와주는 방조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다. 조문이 있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 조문이 있다. 같은 얘기죠. 조문이 있다. 법률의 조문이겠죠. 이 조문이 뭐야? 법률 조문이겠죠. 뭐, 그죠?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네. 그죠? 처벌 대상으로. 그러면은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적혀져 있구나. 그러니까 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전부 다 공범이니까 공범이 조문으로 되어 있고, 조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재형법정주의가 성립한다. 재형법정주의가 성립한다.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군데 있는 내용을 합친 거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어려운 뭐 내용 일치 문제다. 2번. 필요적 공범이란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필요적 공범이란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 되는 범죄다. 좀 이상하죠. 일단 필요적 공범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적 공범. 얘는 필요적 공범은 모두 다 전부 다 정범이라 그랬습니다. 모두 다 정범. 방조를 하든 정범이든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놈이든 방조를 한 놈이든 필요적 공범이라 그러면 무조건 정범이 되는 겁니다. 왜? 방조범이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다 정범인 거지. 그러니까 정범이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는 그냥 그 필요적 공범이라 얘기하지 않고 정범이 있고 그다음 그걸 도운 어떤 공범이 있는데 이 두 놈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 공범이 아닌 거지. 필요적 공범이 되는 거고 결국 정범이랑 같은 겁니다. 그렇죠? 정범이랑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예금 계좌 대여 범죄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빌려준 놈이랑 빌린 놈이랑 둘 다 정범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필요적 공범이란 뭐냐? 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전부 다 정범이다. 그죠? 모두 다 정범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닌 거지.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게 필요적 공범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적 공범이 뭐냐면은 여기에 필요적 공범이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정범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방조범이 없어도 방조범이 없으면 필요적 공범이 되나? 아니지. 방조범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정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 안에 들어가는 그 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범이에요. 응? 그죠?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정범입니다. 그죠? 이거 간혹 헷갈리겠네. 응?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어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놈, 그 도와준 놈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적 공범 안에 들어있는 거기에는 모두 다 정범인 거죠. 모두 다 정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필요적 공범 안에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놈, 그 다음에 도와준 놈, 방조한 놈,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정범이에요. 응? 그 안에 방조범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정범이 있고 방조범이 있어야지만 필요적 공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전부 다 정범입니다. 그죠? 이 말이 좀 어렵네. 잘못하면 헷갈리겠네. 그죠? 3번.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정범의 범행을 격려하면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정범의 범행을 격려하면 방조범이 어떤 사람일까 봅시다. 1-3 방조범. 그러니까 이미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 격려하면 정신적 방조범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다가 격려하는 거, 이게 정신적 방조죠. 이게 방조 행위를 한 거지. 그죠? 방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방조범이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방조범이 된다. 그죠? 그런 얘기다. 이거 물론 이걸 하고 그다음 범행을 저지르고 그다음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 그런 조건이 다 맞아져야 되긴 하는데 이 다 맞아져야 됐다는 어떤 그 전제 내에서 그죠? 일단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전제가 된 상황에서 요겁니다. 그죠? 이미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격려하는 정치적 방조를 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정범이라고 했으니까 범죄를 저질렀네. 범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죠? 이 조건에서는. 그죠? 전제 조건이 이제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야지. 그죠? 또 봅시다. 뒤에 의도 이런 게 다 방조의 고의랑 정범의 고의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다 성립되는 상황에 일하는 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말이 성립하려면. 그죠? 4번. 동일한 정범에 대한 교사범과 방조범이 모두 있는 경우, 동일한 정범에 대한 어떤 정범이 있어.
그죠? 교사범도 있고, 막 부추긴 놈, 방조범 그냥 소극적으로 도와준 놈 모두 있는 경우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그렇지.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거. 방조범보다는 정범과 교사범이 이놈들이 더 처벌이 많이 됩니다. 그죠? 교사범보다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내용이 있었죠, 이거. 이미 범죄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교사범은 요놈이, 요거는 막 부추긴 놈이잖아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놈이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서 교사범과 정범은 같은 형벌, 근데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이니까 교사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겠지. 그죠? 방조범은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맞고, 그죠? 내용 일치, 단순 내용 일치였죠. 5번.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교사범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그죠? 원인을 제공했네? 맞고, 방조범은 범죄의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방조범은 도와준 것, 도와줬다. 방조범.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어쨌든 뭐 범죄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방조범은 도와줬다. 그죠? 범죄 행위를 하는데 도와줬다. 방조범. 맞네요. 그죠? 내용 일치. 그죠? 뭐 답은 2번입니다. 자, 답은 2번이다. 조금 쉽지 않았죠.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뭐 내용 일치가 쉽지 않죠. 문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2번 보게 되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뭔데? 기억이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계좌 거래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이랑 내 도장이랑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도둑놈의 어떤 강도, 깡패, 조폭의 어떤 부탁을 받은 거예요. 부탁이냐? 협박이냐? 하여튼 뭐 이런 걸 받고 내가 이제 그 금융계를 했어. 그러니까 내 통장에, 야 임마, 네 통장에 뭐 1억이 들어갈 테니까, 1억 100만 원이 들어갈 테니까 나한테 너 100만 원 가지고 나한테 1억을 줘. 돈 찾아가지고. 이런 경우죠. 이것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금융실명제법에는 위배가 안 돼요. 뭐 다른 법에 위배되겠지. 사기죄, 형법에 위배가 되겠지. 그죠? 근데 금융실명제법으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 통장으로 지가 거래한 거잖아요. 지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지가 그냥 얼마 먹고 그 돈을 뽑아가지고 그 범죄자한테 준 거잖아요. 금융실명제법으로는 어떤 뭐 잡아쳐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계좌를 본인이 거래한 거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다 5번이죠. 봅시다. 내용 봅시다. 예금 계좌 명의인이, 명의죠. 내 통장이라는 얘기지.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거. 스스로 금융거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내 도장 가지고 내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은 겁니다. 1억을 주세요. 1억 100만 원 주세요라고 한 거지. 그러면 금융실명제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 그죠?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통장으로, 네 통장으로 네 거래를 하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남의 통장으로 거래하지 마. 그게 이제 금융실명제법이니까. 그죠? 목적 달성에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죠? 목적 달성을 한 거지. 목적 달성한 겁니다.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 기억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의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하는 거는 이거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원인이 뭐냐? 이거다. 거의 또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 저 문장이 거의 일치가 되는 수준이죠. 뭐 굳이 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그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금융실명제법의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하나만한 어떤 원인인 같은데, 어쨌든 뭐 답은 이거는 확실하죠. 그죠? 뭐 깔끔한 느낌 안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문장이 뭘까요?
뭐 가장 좋은 어떤 뭐 어떤 원인 이유를 뭐 주관식으로 쓰시오 그러면 이거 그죠? 자기 계좌로 자기 본인이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뭐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융실명제는 자기 금융실명제라는 그 자체가 뭐 자기 계좌 거래 자기 계좌가 자기 본인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얘기인데. 뭐 어떻게 뭐랄래야 또 가장 좋은 어떤 깔끔한 어떤 뭐 문제가 만들어질까요? 어쨌든 간에 이건 뭐 깔끔한 어떤 원인 이유라고 보기엔 조금 뭐 약간 좀 부족하긴 하나 답은 맞죠, 그죠? 답은 맞죠.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금융실명제의 뭐 어떤 뭐 목적 취지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이 말이네.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답 5번입니다. 그죠? 1번 봅시다. 왜 틀렸는지. 죄형 법정주의는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가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인가요?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은 뭐야? 금융거래를 뭐 기본 원칙은 어떤 뭐 신분증을 가져온 사람한테 자기 그걸 확인하고 돈을 준다? 금융거래의 기본 원칙? 본인에게 돈을 찾아준다? 그러니까 신분증이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돈을 내준다? 뭐 이런 건가? 그럼 금융거래 기본 원칙이라는 얘기 언급 자체도 없었고 죄형 법정주의랑 뭐 금융거래 기본 원칙이랑 뭔 상관이야? 그죠? 뭐 그 죄형 법정주의가 뭡니까? 뭐 범죄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그거잖아요. 뭐 이거랑 뭔 상관이야? 금융거래 이거는 은행에서 알아보는 거고 이거는 뭐 사법부 뭐 법원 가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법원 가서 뭐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두 개 어떤 차원이 달라지죠. 이유 때문이다 뭐 아무것도 안 맞다, 그죠? 맞지가 않다 거고. 2번 완전히 틀린 말이다. 2번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금 계좌를 사용.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을 가지고 계좌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나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든 타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내 계좌를 사용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왜 규정되어 있지? 범죄로? 자, 내가 어떤 좋은 어떤 목적, 가난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요. 응? 그 타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금 계좌를 만든 거잖아, 그죠? 응. 뭐 범죄로 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엄마 아버지 뭐 효도 관광을 보내주기 뭐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 통장에다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그게 뭐 범죄인가?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추론이 가능한 거다, 그죠? 3번 예금 계좌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뭐 통장 주인이랑 무관하게 의사와 무관하게 예금 인출이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금융실명제가 필요한 이유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 통장에 내 계좌에 뭐 1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런데 어떤 놈이 이상한 도둑놈이 와가지고 뭐 신분도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거 예금을 인출해 가버렸네. 그걸 방지해야 되는 게 금융실명제의 목적인 거죠. 그죠? 근데 금융실명제의 목적인 거지 기억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지? 이게 뭐지? 지금 이놈이 불법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통장에서 돈 빼는 게 이게 이제 뭐 범죄 구성 요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성립해가지고 어떤 법으로 이제 법률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걸 방지가 되겠네, 그죠? 남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서 법률에 기록돼 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범죄가 성립됨으로 방지가 되겠지, 그죠? 그게 이제 범죄 행위니까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지가 되겠지, 그죠? 그 정도는 뭐 만들 수 있어. 그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장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거 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금융실명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가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거 그 금융실명제 목적이니까. 기억이랑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 계좌, 지 통장 가져와서 지가 돈 찾는 건 뭐 금융실명제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 얘기니까 기억은. 그죠? 이건 뭐,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어떤 뭐 3번에 어떤 3번은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진 이유겠네요. 그죠? 본인이 가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진 이유다. 이제 기억에 대한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금융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 뭐 도장, 뭐 신분증 이런 거겠네. 그죠? 그런 걸 뭐 금융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 뭐 도장, 신분증 이런 걸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뭐야? 통장을 빌려줬다는 얘기네. 타인이 거래했다는 얘기잖아요.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여 불법 거래를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타인에게 줬어. 그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한 거는 사기꾼 놈들이겠지. 응? 이거는 뭐 이게 뭐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 사기꾼 놈들이 제3자의 어떤 그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거래 해가지고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하는 거는 이 도둑놈 사기꾼의 목적인 거지. 예? 사기꾼의 이유겠지. 사기꾼 너 왜 그런 짓을 했어?라고 하면 불법 거래 추적 못하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겠지. 그죠? 사기꾼 입에서 나올 얘기지. 이거는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너 네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했을 때 왜 네 통장으로 네가 개설해가지고 네 통장에다가 돈 받아가지고 쉽게 돈 찾지 왜 남의 통장으로 거래했어? 이러면 그 보이스피싱 그놈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건 내 통장으로 하면 다 걸리고요. 다른 사람 타인 통장으로 해가지고 거래하면은 불법적 거래를 추적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이렇게 하겠지, 그죠? 이건 사기꾼의 이유가 되겠네요. 보이스피싱의 이 남의 통장 빌려서 한 이유, 그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5번 예금 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거래를 하는 것은 예금 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 아까 했네? 예금 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인 거죠. 그게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은 네 통장 가지고 네가 거래해. 본인이 와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금융실명제법이 이건 걸 장려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5번. 또 3번 넘어갑시다. 이거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보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림하고 동시에 하나씩 해석해서 봅시다. 잠깐만요. 일단 이걸 읽고 한번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로부터 동호회 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니 예금 통장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B. A가 지금 나쁜 놈이겠네. 사기꾼 놈이겠네. 그죠? 그래서 B한테 이제 통장을 빌려달라 한 거예요. 그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A에게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뭐 통장도 주고 도장도 넘겨주고 이러면 뭐야? 도장하고 통장이 있기 때문에 뭐 ATM기에서 비밀번호 아니까 돈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사기꾼 놈이 B에게 통장 좀 만들어서 나한테 줘.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대신에 뭐 내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줄게. 1,000만 원 줄게. 통틀어 1,000만 원 줄게. 통장만 하나 줘. 만들어 준 거예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도장도 주고 이 통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통장을 판 거예요. A는 C에게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상 대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C에게 거짓말 쳤네.
E에게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이 있다. 그러니까 E가 이 피해자죠. 응? 뭐 자기 딸 뭐 이게 뭐 내가 나 데리고 있으니까 돈을 뭐 1,000만 원을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울고 불고 이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면 확 다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러면 계좌를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어디 계좌를 알려줬는데 C 통장과 D 통장이야. 그다음 B 통장도 되고 여기에다 돈을 넣은 겁니다. 이 피해자는 그죠? 그럼 D 통장에다 넣고 그다음에 B 통장에다 넣었지. B 통장이야 뭐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뭐 통장 지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죠? 돈이 지가 하면 되고. 그러니까 C 통장, B 통장 같은 경우는 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먹고 수수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갖다 주면 내가 수수료 줄게. 돈 갖다 주면 수수료 줄게. 그죠? 그러니까 A는 C에게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이 있다고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C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E가 나한테 외상 대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주기 때문에 네 통장에다가 일단 돈을 넣고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 수수료 얼마 줄게. D도 마찬가지. E의 돈이 입금이 되면 그 돈 나한테 건네주면 수수료 얼마 줄게. 알바 좀 할래? 그죠? 알바 할래? 이게 된 거예요. 이 거짓말 친 거지. 누구한테? E와 D에게 거짓말 친 겁니다. 근데 지금 A는 E한테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번호를 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얘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지. 예? 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세 번 나눠서 보낸 거지. 그죠? 알려주면서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누구한테 쳤습니까? C한테 친 거지. 그죠? 하면서 이 돈을 C의 명의 예금 계좌로 계좌 이체를 받은 후에 계좌 이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E가 C에다가 이 C 통장에다 돈을 넣은 거지. 계좌를 받은 후에 인출해서 돈 갖다 주면 누구한테? C가 E가 이제 피해자 이 불쌍한 사람도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갖다 주면 내 수수료 얼마 줄게. 100만 원당 5만 원 줄게. 수수료 줄게. 야, 대박이네요. 그죠? 하고 싶지. 그죠? C는 자신의 친구 D에게도 A의 제안을 전달했고, 약간 C가 친구죠, D한테. 야, 이런 거 있더라. 이거 알바 너도 같이 할래? 이거 돈 좋은 거 같은데? 되게 좋은데? 이래갖고, 이 피해자 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여기다 돈 넣고, 여기다 돈 넣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그 돈 찾아가지고, 돈 갖다 주고, 수수료 받고. 그죠? 이거 지금 C와 D는 얘가 그냥 단순히 또 외상 대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해갖고 순진하게 갖다 준 거고 백수겠죠. 아무래도 대학생 백수겠지. 그죠? 아니면 A는 얘를 속여가지고 딸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죠? A는 이렇게 돈을 보낸 겁니다. C는 자신의 친구 D에게도 제안을 거절했고 D는 이제 수락을 했다. D는 오케이, 나도 돈 벌래, 그죠? 알바를 할래. D가 이제 알바를 할래. 이렇게 한 겁니다. A와 B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A와 D는 모르는 사이래. 왜냐하면 C와 D가 친구니까. 어쨌든 얘는 몰라 상관없지. 사기꾼 연하면 상관없지. D가 누군지 몰라 돈만 갖다 주면 수수료 주면 되니까. 모르는 사이였다. C와 D는 모두 E와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C와 D는 E와 거래 관계에 있었다. 왜냐면 피해자가 얘한테 돈을 넣고 얘한테 돈을 넣었잖아요. 그죠?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E가 A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이고 자신들이 이러한 A의 사기 범행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대. 이놈들이 알고 있었네. 순진한 어떤 백수 대학생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알고 어차피 범죄 저지르면 뭐야 그냥 범죄권 이름만 불쌍한 거지 나는 돈 벌래 이런 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나쁜 놈들이네 이놈들도. 그죠? 범죄가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E가 피해를 입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용인을 했답니다. 이 새끼들이 신고를 안 하고 돈 5만 원 10만 원 버니까 나 그렇게 용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속은 놈 이놈이 나쁜 놈이지 바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을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갖다 주고 수수료를 받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지. A는 피해자 E를 속여서 돈을 받으면서, 그렇죠? A가 이 사기꾼 놈이 E를 속여가지고 어떤 협박을 하든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B, C, D의 각각의 명의로 된 각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그죠?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였잖아. 그죠? 남의 통장을 얘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일로 돈을 일단 붙였을 거고, 그 다음 C, D에다가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불쌍한 사람은.
송금받았다. A는 B의 명의인 예금 계좌에서는 스스로 돈을 인출했죠. B에서는 B 통장은 얘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 도장도 있고 뭐 비밀번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찾으면 되지. B 통장에. 그죠? 바로 돈을 인출했고 스스로 찾았고, C와 D는 E가 자신들에게 송금한 돈을 각각 인출해서 A에게 가져다 줬다. 이거 이제 넣고 그죠? 입금한 돈을 인출해 가지고 그냥 갖다 준 거야. 갖다 주면 그 뭐 100만 원에 당 5만 원씩 이제 수수료를 준 겁니다. A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A가 E로부터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행위, 만약에 1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100% 범죄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피해 보려고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파이프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죠? 이제 이해가 됐죠? 읽어보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 그림 보면서 봅시다.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를 했지요.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교사범이 아니지. 이게 뭡니까 이거? 예금 계좌 범죄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금 계좌 대여 범죄라는 거에 있었잖아요.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예금 계좌를 대여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인 거지. 그러니까 빌려주는 놈, 빌리는 놈 자체만으로 둘 다 정범입니다. 응? 뭐 빌려줬다 그래갖고 무슨 이렇게 공범, 방조범 이런 게 아니에요. 대여를 했잖아, 그죠? 빌려주는 놈이랑 받는 놈이랑 둘 다 정범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범이 아닌 거지. 교사범이고 뭐 방조범 이런 거 아닙니다. 둘 다 정범이에요.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교사범 아니다. 맞다. 그죠? 정범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어려웠던 거지. 일단 놔두고, 그죠? 2번 놔둡시다. 이거 너무 좀 설명 좀 해야 돼요. 그죠? 3번.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A의 사기죄 범행, C가 C 여기 있네요. 이놈.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나? 아니요, 의도했지. 가능성이 있으면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돕고 있을 가능성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뭡니까? 미필적 고의죠. 발생 가능성을 알고 이에 대해서 용인한 거지. 의도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의도, 확정적 고의는 이건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죠? 두 번째, 미필적 고의. 그냥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몰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한 게 용인한 거. 이게 미필적 고의잖아요. 그죠? 고의가 있었네. 그죠? 결과를 의도한 거지. 결국 의도했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 의도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이 의도는 좀 소극적 의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알고 있었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면 알고 있었으나, 그죠? 용인한 거지. 눈 감은 겁니다. 왜? 5만 원이 들어오잖아. 100만 원 동 5만 원 준다면서, 그죠?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얘가 지금 사기죄죠. 사기범이잖아.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 맞지? 응?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방조의 고의가 되잖아요, 그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면 방조의 고의는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 그죠? 자,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범죄가 실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실행했죠. 밝혀졌다. 가져다 주었다. 실행한 겁니다. 그죠? 실행한 거예요. 일단 실행. 두 번째, 방조 행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범죄의 도구를 제공해. 도구라고 할 수 있나? 통장?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격려, 격려까지는 하지 않았겠지. 뭐 물질적 방조를 했겠지. 그죠?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방조 행위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방조의 고의, 두 가지 고의,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했느냐 봅시다. 정범에 대한 고의, 얘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고의라는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해가지고 좀 약한 고의이긴 한데,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는 거지. 범죄, 정범에 대한 고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제 아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고 그 아는 것 자체가 이제 정범에 대한 고의고, 그걸 알면서 도와주는 것이 방조의 고의인 거죠, 그죠? 두 가지 고의입니다, 그죠? 거기서 일단 얘는 알았던 거야, 그죠? 그죠? 결과를 의도했고. 피해자는 이거 알았던 거야.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였기 때문에 고의를 가졌다. 일단 정범에 대한 고의,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합니다. 그죠? 정범에 대한 고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있으면 인정하는 거니까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고,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니까, 그죠? 가능성이 있으면 알고 있었으나, 그죠? 미필적 고의니까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하고, 그다음 방조에 대한 고의도 성립한다. 도왔잖아요. 도와준 거야. 도와줬잖아요. 일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찾아줬잖아요. 도와준 거지. 행위를 한 겁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방조범이 성립하는 거지. 그죠? 방조범의 성립 조건 아까 말했잖아요. 방조범 성립 조건은 요 세 가지. 정범의 범죄 행위니까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조 행위를 해야 되고, 지금 도구를 제공한 거죠. 통장을 빌려준 거니까. 통장을 이용한 거니까, 그죠? 격려까지는 한 건 아니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방조의 뭐 고의를, 해서 이제 이중 고의를 둘 다 실행한 거지. 미필적 고의로 이게 성립이 됐고, 그죠?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아는 것 자체가 요거에 대한 얘기고, 그죠?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요거고,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얘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범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방조의 고의죠. 둘 다 해당하는 거지. 범죄 사기치는 것 같은 걸 알고 있었고, 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얘가 이제 그 사기치는 범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성립한다. 두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중 고의, 방조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해당하네. 방조범 맞네. 방조범이 맞다. 아닌 게 아니죠. 방조범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D는 A의 인적 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D가 뭔데? D는 A의 인적 사항을 몰랐어. 이게 모르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지금 A와 D는 뭐 모른다 하지 않았나? A와 D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A와 D는 서로 모르는 사이. 모른대. 얘들 둘이 몰라. 얘는 친구인데 얘는 몰라.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A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이다. A의 사기죄 공범이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인적 사항에 대한 얘기 언급이 있었는데,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정범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다. 정범에 대한 고의죠. 정범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이 되고, 인적 사항을 몰라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 얘가 돈이 들어오면 갖다 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죠? A가 사기치는 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돈을 갖다 줌으로써 이놈이 어떤 범죄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용인한 거지. 적극적으로 실행한 결과라고 확인할 수 있는 뭐 확정적 고의까지도 포함되겠네. 이거는 뭐 미필적 고의라고 용인하기보다는 이제 대놓고 한 거 아닌가? 확정적 고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 돈 갖다 꽂아주고 얘가 돈을 찾아가지고 갖다 줬으니까 이런 뭐 아주 나쁜 놈이네. 이거 확정적 고의네.
응? 미필적 고의가 아니구만. 응? 이거 뭐 대놓고 갖다 준 거나 미필적 고의를 띄워서 넘네. 확정적 고의네. 그죠? 응? 이 정범에 대해서 확정적 고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확정적 고의면 확실하고 그 미필적 고의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있다 하더라도 뭐 정범에 대한 고의가 된다 그랬으니까 뭐 인적 상유가 나버리고 그죠? 이거보다 미필적 고의보다 더 센 걸 했잖아요. 확정적 고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상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이 둘 다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 그죠? 어쨌든 얘는 지금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이 되고 그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되는데 더 센 거 확정적 고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고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한다.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이거 정범에 대한 고의가 성립한다는 것을 자기 범죄를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뭐 사기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행동하는 것, 행동함으로써 어떤 범죄 행위하는데 도움이 됐다. 방조의 고의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방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죄가 실행이 됐고 이미 실행됐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니까 방조범인 거지. 그렇죠? 방조범은 공범이 되죠. 교사범과 방조범 통틀어서 공범이라 그랬죠. 공범이죠. 공범이죠. 그렇죠? 방조범이 되고 방조범은 곧 공범이니까 맞다. 정답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5번 C와 D는 모두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정범이 아니다. 그렇죠. 금융실명제법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 통장 가지고 지가 돈을 찾는 거죠. 자기 통장에 1억 100만 원이 입금이 됐어. 그 은행 가가지고 내 도장 가지고 내 은행 내 통장 가지고 가가지고 1억 100만 원을 찾았어. 1억에서 1억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내가 먹고 그 사기꾼 놈한테 1억을 넘긴 거야. 이놈들이. 그죠? 수수료를 받았겠네.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어쨌든 수수료를 받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놈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네. 그죠? 이건 이제 금융실명제법에는 규정 안 되지. 이건 어떤 이 금융실명제법으로 이놈들을 깜빡이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법은 자기 통장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거니까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지. 금융실명제법으로 얘들을 깜빡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으로 적용시켜갖고 깜빡이 넣어야지. 나쁜 놈들이네요, 여러분들도. 이건 하여튼 이게 맞습니다. 그죠? 정범이 아닌 거지. 그죠? 이거 금융실명제법으로는 정범이 아닌 거다. 무죄지.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무죄다. 그죠? 다른 죄로 깜빡이 쳐놔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이게 지금 2번이 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데 안 좋냐, 좋냐를 따지겠냐면은, 가끔씩 문제가 안 좋고, 이제 책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책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책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 봐야지. 그죠? 봅시다, 이것도. 이것도 책에 조금 문제가 잘못 있지 않은가 싶은데,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B는 얘가 지금 뭘 어디다 통장에 어디다 쓰는지 몰라. 얘는 그냥 어리버리해. 노숙자겠네요. 몰라. 어디 잠자고 있겠지, 노숙자가. 이거 통장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빵을 줬겠지. 그죠? 통장 만들어주면 빵 줄 테니까 그냥 한테 하나 줘봐봐 했겠지, 그죠? 통장 하나 만들어 줘봐봐 해가지고, 그죠? 명의 빌려가지고 통장을 만든 겁니다. 통장 만들어가지고 통장에 비밀번호 다 넘긴 거지. 그죠?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 얘는 몰라.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래서 사기죄 방조범이 아니다. 이건 노숙자입니다. 그죠? 몰라. 응? 방조범이 아니다. 이걸 잘 봅시다. 왜 방조범이 안 될까? 아까 말했듯이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이 도둑놈 A 같은 놈, A놈, 사기꾼놈, A놈은 지금 일단 범죄를 실행했어요. 이제 실행한 거야.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방조 행위를 했나? B가 물질에 제공을 했죠. 도구를 준 거야. 통장을 준 겁니다. 방조 행위를 했어. 이까지 보면 방조범이 거의 다 온 거죠. 요거만 성립하면 이제 방조범이 되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방조의 고의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
알면은 정범의 고의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정범의 어떤 뭐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일단 정범의 고의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방조범이 그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도둑질하는 사기질 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를 방조의 고의라 하는 거죠. 그죠? 그 알면서 실행하는 행위, 그걸 이제 방조라고 하는 거지. 이래 봅니다. 그죠? 이게 성립하면 이제 방조범인데, 이게 성립 안 되지. 얘 몰랐어. 몰랐다고. 사기죄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잖아. 사기죄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다. 자, 정범의 고의가 이게 깨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정범의 고의가 뭐라 그랬어요? 정범은 이 도둑놈, 이 사기꾼 놈이 범죄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 누가? 이놈이 아는 거지. 방조범이 아는 거를 정범의 고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범의 고의가 뭔데? 정범의 고의는 이건 교재에 없는 겁니다. 인터넷에 찾은 거예요. 정범의 실행 행위가 구성 요건적 결과, 범죄의 결과겠죠.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는 것은 범죄니까 그 결과를 실현한다, 범죄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겁니다. 정범의 고의. 정범의 고의라는 거는 요 사실에 대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얘기지. 누가? 이 방조범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죠. 이걸 알면 정범의 고의가 성립하고, 이걸 모른다? 정범의 고의가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죠? 사기죄 범죄 행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잖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응? 범죄. 답은 뭐 이렇게 찾아줘요. 방조범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고 이거 성립하고 이게 성립 안 되기 때문에 방조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답을 찾아내는데, 문제는 잘 봐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되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좀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자, 봅시다. 사기죄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걸 잘 봅시다. 이 문장을 볼 텐데 두 가지 뜻이 있지 않나? 일단 범죄를 저지를지를 몰랐어. 이걸 몰랐어. 응? 이걸 몰랐다고. 지금 이제 문제를 내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겠지. 1번을 말하는 거겠지. 예? 그죠? 일단 도움을 주긴 했어. 근데 뭐 범죄를 저지를지 몰랐어. 그죠? 통장을 준 거잖아요. 도움을 준 거 맞아. 근데 범죄를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범죄를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범죄를 저지를지 몰랐다 그러면 뭐 어디서 벗어나냐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정범의 고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정범의 고의가. 그죠? 정범의 고의는 뭐냐?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가, 이 방조범이 이걸 아는 것이 정범에 대한 고의니까, 정범에 대한 고의가 무너지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고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고 안 되고, 그죠? 방조에서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봐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2번 경우 잘 봅시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알았어. 이 문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기죄 범행을,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몰랐다라는 게 범행을 몰랐다는 거지, 돕고 있다라는 걸 몰랐는 거지.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사기죄의 범행을 몰랐다는 겁니까? 응? 돕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달라져요. 잘 봅시다. 범죄를 저지를 것은 알았어. 범행은 알았다고. 그런데 B의 행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뜻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응? 이렇게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죠? 사기죄 범행은 알았어. 근데 이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걸 돕는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면도를 해달래. 면도를. 이거 뭐 복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것은 알았어. 이놈이 은행 강도를 할 건 알았어. 근데 면도를 해달래. 알았다는 것 자체는 정범의 고의죠. 이거는 성립이 되지.
이걸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는 성립하는 겁니다. 이 방조범이.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는 성립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한 행동이 범죄에 도움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면도를 한 거야. 면도를 한 겁니다. 면도는 뭐 어차피 복면수기 때문에 수염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도움이 안 되죠. 은행 강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하는 것이 실행하는 행위가 그게 내가 하는 행위가 도움이 안 되죠. 내가 면도를 하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방조의 고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행위가 뭔데? 정범이 실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걸 방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돕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면도를 했어. 그냥 단순히 면도를 했어. 그럼 면도를 하나 안 하나 범죄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저지른 거 알았어. 그건 면도를 해줬어. 그건 도움이 된다 생각 안 되겠지. 방조의 고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 면도를 해줬다? 그 행동이, 그죠? 돕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방조의 고의라는 게 요렇게 방조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까지는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보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범죄 행위를 실행을 돕는 행위니까 면도하는 행위는 뭐 범죄 행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고 이게 인터넷에 있는 이것만 알면은 방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면도를 하든 뭐 씨발 씨발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면도를 하든 뭐 그냥 뭐 단순히 그걸 하든 그죠? 뭐 면도를 하든 이발을 하든 뭐 그죠? 삭발을 하든 어쨌든 그건 뭐 어떤 범죄 행위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범죄 행위 하는데 머리가 좀 깔끔하면 뭐 도둑질 더 잘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본다면 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답이 틀려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는 그 의도는 이거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죠?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정범의 어떤 그 고의라는 거는 뭐냐? 이런 사실,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깨졌다. 이게 깨지면 당연히 이게 깨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조범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맞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니다. 이런 보는 거거든요. 방조범이 아니다. 이런 본단 말이에요. 그죠? 또 뭐 마지막 케이스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았어. 그다음 이제 B의 행동이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면도가 아니라 복면을 복면을 사다 주고 뭐 권총도 사다 주고 그런 행동이 도움이 됐겠지. 그죠? 그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 게 아닌가.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하는 순간 이게 깨지면서 이게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고. 그죠?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걸 알았어. 근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했어. 범죄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했어. 그럼 이거는 맞는데 이게 깨지는 바람에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깨졌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범죄 저지를 것을 알았어. 그다음에 B에 도움이 된다는 거 생각을 했어. 이게 성립하고 알았어. 그죠? 범죄 저지를 것을 알았어.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된다. 돕는 행위가 됐다. 라는 것을 알았어. 그죠? 그러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거 아까 성립 세 개가 성립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라는 게 어느 정도 포함하는 건지 몰랐어. 그죠?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고 하는 순간, 그럼 뭐 면도하는 것만으로는 방조 행위가 아닌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범죄 실행할 것을 알았고 그냥 눈을 감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용인하는 행위잖아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 제가 예를 든 어떤 그 면도해줬다라는 거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 용인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그 은행 강도를 하기 전에 그 나한테 면도를 하는구나. 이발사인데 내가 이발사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 거지.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말고 이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요 말 어떤 방조를 했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게 되면 안 헷갈린다. 그죠? 그래 보면 된다. 이거는 지금 본문에 있는 걸로 찾아내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인터넷에 있는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죠? 요거랑 요거랑 이거 두 개를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지금 본문에 있는 걸로 유추해내려니까 추론하려니까 뭐가 안 나와. 그죠? 안 나옵니다. 그죠? 요거 인터넷에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이거 2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또 방조의 고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면도를 하든 발가락에 발톱을 깎든 어쨌든 발톱을 깎으면 일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 어쨌든 간에 단순히 면도를 했다. 양치를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조의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방조를 한 거예요. 알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방조의 범위에 어떤 그 어떤 내 행위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지는 딱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방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여기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그래 보면 문제가 좀 풀리고 돕는 행위다라는 것에 꽂히는 순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 보면 어쨌든 2번은 맞아지고 그다음에 3번은 틀렸다. 네, 문제 4번 봅시다. 문맥상 어휘 문제네요. A에 있고 A와 의미가 가야될 거고 A가 뭔데? 그친다. 요런 어떤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 요런 거에 그친다. 비가 그친다. 땡이죠. 웃음소리가 그쳤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쳤다. 틀렸고 5번 불꽃놀이에 대한 얘기도 예감에 그친다. 예감은 예감으로 그친다. 예감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봤을 때 예감이라는 카테고리와 좀 미필적 고의 이런 거랑 카테고리가 뭔가 좀 정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카테고리가 같이 묶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다.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문제만 풀라 그래서 풀리는 건데 좀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조금 이제 사고를 하다 보면 좀 헷갈렸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설명이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영상을 다시 올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갑시다.